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들이 보내는 부동산 경고가 있죠. 자칫하다가는 부동산 독박을 당할 것 같은데, 뭐 쉽게 말씀드린다면 현재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면 지금 선거에서 이겼지만은 더 크게 당하지 않을까요? 또한 지금 부동산을 잡지 못하면 부동산 독박을 당할 가능성, 이런 가능성도 굉장히 좀 많아 보이죠. 따라서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더 조심하셔야 되겠죠. 아무튼 부동산 태풍이 한번 지나갔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죠. 아마 서울과 부산 두 도시의 시장 선거에 거쳐서 이 정도였죠. 만약 전국적인 선거였다면 민심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원인이야 뭐 부동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부동산은요, 돈이 있든 없든, 집이 있든 없든, 투자를 하든 안 하든, 투기꾼이든 투기꾼이 아니든, 그래요. 또한 무주택이든 다주택자든 간에 부동산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라는 거죠. 고로 부동산 가격 급등은요, 정권 심판은 이제는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민심의 지표가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또한 상당한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는 이 민주라는 단어는 이제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지금 시대에 민주가 어떻고 민주하고 어떻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굉장히 좀 난처하잖아요. 따라서 민주라는 단어보다는 정의와 평등 그리고 보편 타당성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운동권이니 데모니 좌파니 우파니 이런 날카롭고 뾰족한 말들, 또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다, 이건 완전히 한쪽에 치우친, 또 상대방을 그냥 공격하는 이런 날카로운 것들, 이런 거는 이제 통용되지 않는 그런 시대이지 않을까요? 지금 시대는요, 그냥 둥글둥글하게 즉 평화로운 삶, 그렇죠, 또 평화로운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더 선호하는 시대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국민들은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의식주가 되겠죠. 이러한 의식주 중에서 즉 주택 가격의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동산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게 되니까 국민들이 해초리를 들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즉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요, 민주니 정의니 이런 거창하고 웅대한 이야기보다는 방 한 칸, 때로는 방 두 칸이라도 거실이 있고 부엌이 있고 이런 내 집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편안히 쉴 수 있는 내 집, 그렇죠? 우리 가족 공동체가 그냥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내 집, 집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 요거를 가장 중시 여긴다는 거겠죠. 그런데 현재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한국감정원의 자료인데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 매매 가격 지수 및 변동률 폭은 그다지 많이 상승하지가 않았죠. 오히려 2011년도, 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2014년도에는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서울 집값이 이처럼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서울뿐만이 아니죠. 수도권의 매매 가격 지수 및 변동률 표를 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017년 이후 이렇게 우상향,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대 광역시의 매매 가격 지수 및 변동률도 마찬가지죠. 여기다가 임대차 3법이 통과됨으로써 전국의 주택 전세 거래량, 수도권, 지방, 서울 모든 전세들이 이렇게 우상향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서민들 입장에서 살기가 그만큼 힘들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국민들이 표로 심판하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친부동산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공약을 살펴보면
35층 제한 규제 완화, 민간 주도의 재건축과 재개발 하겠다는 거죠. 또한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이걸 하는 거죠. 즉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부동산 공약은 부동산 규제를 풀게 됨으로써 주택 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추구하겠다는 건데, 물론 이러한 부동산 공약이 단기간에 걸쳐 실행됐지 안 됐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자칫하다가는요, 규제 완화가 부동산 상승 기대감을 더 자극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급매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호가를 상승시키겠죠. 더 나아가서 규제 완화가 수요를 증가시키고 가격까지 상승할 가능성, 이럴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저의 느낌과 이러한 저의 생각이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죠. 오세훈 효과, 서울 주택사업 경기 기대감 쑥,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주택사업지수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노후 아파트값 상승률 신축의 2배, 재건축 기대감, 또한 오세훈 효과 벌써 재건축 단지의 호가가 6억이 뛰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언론 기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즉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규제 완화로 인해서 수요의 증가, 호가의 상승,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어차하다가는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의 초급등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 급등, 아파트 가격 급등의 책임이 정부 여당과 국회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요, 만약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이제는 부동산 규제 완화의 공약을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이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대한 선거에 대한 승리, 기쁘죠. 물론 승리를 했으니까 기쁘겠죠. 하지만 이러한 승리가 잠깐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의 모든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경우, 이러한 수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부동산을 잡지 못해서 국민적 심판을 당했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졌으니까요. 이런 와중에 서울 재개발, 서울 재건축 규제를 푼다? 그러면 내가 너희 쪽 이야기 일부러 들어줄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줄게. 부동산 한번 잡아봐봐. 규제를 살짝 풀어줄게. 라고 하면서 집권 여당이 일부 동조를 한 후 풀어준다면, 또다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너도 한번 당해봐 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부동산 산불이 났는데 산불을 꺼지 못하는 소방관은 교체를 했어요. 근데 그 바뀐 소방관이 산불을 꺼기는커녕 오히려 산에다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이제 누가 져야 되는 걸까요? 국민들은 이미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했지 않습니까? 투표로서 심판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서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또한 지방광역시의 부동산 가격이 또 올랐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또 올랐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책임은 결국 지금까지 모든 책임까지 다 누구한테 진다?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결국 내년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현재부터 내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또 상승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분노가 다시 현재의 서울시장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선거에서 국민의힘 당이 이겼지만은 제가 보는 점은 그래요. 이긴 것이 아닌 꼴이 될 수도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참패를 했지만은 부동산을 놓고 볼 때는 진 것이 아닌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칫하다가는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든 부동산 상승에 대한 책임을 다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부동산에 독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또 반문을 하겠죠. 현재 정권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지 내 책임은 아니다. 나는 2021년 4월 달부터 서울시장이 된 것뿐이다.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이런 말은 너무 식상하다는 거예요. 현재 정부 또한 부동산의 상승 원인은 어디서 찾았냐라고 한다면 전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폈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요렇게 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국민들의 평가는 그냥 현재만 놓고 본다는 거예요. 전에 정부가 뭘 어찌했든 간에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면 현재 정부가 잘못했다는 거죠. 이것처럼 서울시장이 새로 뽑혔는데요. 만약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또 상승했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분노, 서울 아파트에 대한 분노, 가격 분노가 현재 서울시장한테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행보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칫 1년하고 뭐 한 달, 두 달 남은 이러한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내년도에 또 바로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 서울 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 이거 조심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또다시 도래된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